8일간의 기적, 이 책의 핵심 가치는 8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책임, 핵심 과업, 관리자 세상, 옳은 일, 직원 채용, 업무의 효율성, 동기부여, 평생 학습에 대한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책이 두껍지 않습니다. 160페이지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 책들은 대개는 직장인들이나 중간관리자, 특히 직장인 중간관리자, 미용실의 중간관리자, 어떤 작은 회사들의 중간관리자들이 2, 3회 정도 정독해서 읽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시작으로 구성된 책이기 때문에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관리자로서 겪어야 할 문제 상황에 대해서 멘토인 토니가 제시해주는 지침과 물음은 새로운 시선과 견문을 일깨워주고 여러분에게도 영감을 주는 그런 책이 될 겁니다. 지금 리더가 아니지만 앞으로 리더가 될 사람이 봐도 꼭 좋은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저하고 같이 한번 오늘 읽어봅니다만은 꼭 책을 사서 여러분이 독단적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데이비드 코트렐이 지었고 송경근님이 옮긴 책입니다.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여러분이 보시면 참 좋다. 기억하고 싶은 본 내용의 책을 한번 핵심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 사람의 대화에서 나는 승객이 아니라 운전자가 되라. 그쪽에 대해 취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 먼저 보통 사람이기를 그만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특별한 걸 보기 시작해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리더의 시작일 수 있죠. 평범함에서 벗어나야 된다. 항상 승객은 어수선하게 행동할 수 있지만 운전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 결코 그 진로,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운전기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버스에 승객으로 타 있는지, 운전기사가 가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기사가 돼서 내가 내 방향으로 가는지를 분명히 정해야 된다. 진정한 리더는 항상 문제의 책임 소재를 찾는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누가 소재가 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이런 것에 낭비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직면하면 그걸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승자의 법칙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승자는 넘어지고 일어나면 앞을 보지만 패자는 넘어지고 일어나서 뒤를 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항상 인생을 살면서 문제는 있기에 나름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하느냐, 즉 문제에 매여서 앞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 운전자 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핵심 과업을 상기하라. 핵심 과업은 무엇인가? 핵심 과업에 대한 생각이 팀원들마다 각자 다를지 모른다. 사람들은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먼저 사람을 포기한다. 그럼 이 전체적으로 리더십의 내용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람의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꼭 가슴을 치는 이 내용은 뭐예요?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먼저 사람을 그만둔다. 즉 사람을 포기한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집중으로 즉 그 부분이 핵심이 돼서 리더력을 길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리자 세상에서 벗어나라. 팀 안에서 일어난 혼란을 무시해버리는 것, 그것이 대다수의 관리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나는 이 함정을 관리자 세상, 즉 매니저먼트 랜드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바라는 것은 모든 직원들을 코칭하고 자기 업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사람을 해고시키는 것. 그러니까 직원들이 바라는 것은 모든 직원들을 코칭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관리자는 모든 직원들을 코칭해 준다.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열어줘야 되죠. 그래서 자기 업무를 제대로 코칭하고 나서 못하면 그 사람들을 적당하게 성과를 측정해서 승급시키고 해고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손을 그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옳은 일을 하라는 원칙입니다. 장기적인 성과를 얻는 게 실상 훨씬 어려운데 옳은 일을 하겠다는 용기가 필요하다. 항상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 때도 있지만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언제나 진리다. 위험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은 경보가 들어온 원인이 무엇인지 직접 가서 확인한 다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문제점을 무시하게 되면 도덕성에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리더는 항상 옳은 일을 해야 된다. 문제점을 방관하면 안 된다. 또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방관하면 리더가 도덕성을 잃게 된다. 리더가 도덕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으면 마음으로 따를 일은 만무하죠.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직원 채용을 까다롭게 해라. 직원에게 존엄과 존경을 갖고 대해야 돼. 회사에서 가장 큰 손실은 부적합한 직원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직원에게 존경과 존엄을 갖고 대하고 그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지만 회사에서 가장 큰 손실은 잘못된 부적합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 채용을 까다롭게 해야 된다. 리더로서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다.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다. 새로운 팀원으로 하여금 직원 채용의 333 법칙. 현 직무에 최소한 3명까지 후보를 선발하고 면접관 3명이 3번에 걸쳐 면접을 진행하라. 그래서 이 직원 채용을 까다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규정, 룰을 만들어서 활용하라는 거죠. 이런 방법적인 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라 그래요? 직원 채용은 신사숙고하게, 직원을 예를 들어서 해고하거나 자른다고 한다라고 하면 그럴 경우가 없어야 되지만 있다라고 하면 빠르게. 우리는 보통 잘못하면 직원 채용은 사람이 없으면 빨리 하고 직원을 버리는 것을 미루다 보니까 직원의 선순환이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성과다. 리더는 사람을 잘 뽑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뽑아서 일을 잘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6번째, 일을 덜하거나 빨리 하라. 회의는 생산적이면서도 짧게 해야 된다. 정기회의에 신드롬에 빠지지 마라. 그냥 회의를 위한 회의를 하면 안 된다. 회의는 정시에 시작하고 정시에 끝나라. 그래서 회의가 늘어지지 않도록 하고 주제를 미리 공지한다든지 해서 압축돼서 성과를 내도록 하고, 또한 그런 안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끌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양동이와 국자. 팀 전원의 발전을 위한 코칭 방법.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 팀워크. 이 조직 사회에서는, 리더에서는 팀워크라는 부분이 절대적이죠.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를 끌고 가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모든 직원을 인정하는 문제와 모든 직원들을 인정하는 문제와 그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문제,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소통은 수시로 편하게 격의 없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모두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을 이라는 양동이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양동이를 채우는 4가지 방법은 핵심과업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업무 수행에 따른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 공로를 인정해주고 팀 성적을 알려줘야 된다. 가르쳐주고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점검해주고 그걸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성적을 알려줘서 경쟁을 하고 서로가 활력하도록 화이팅하도록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그 리더들은 대개는 이제 우리가 BT샵이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정적인 리더가 있고 성과 리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정적인 리더를 가지고 리더십을 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성과를 동시에 하는 리더를 갖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도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학습지대에 머물러라. 학습지대에 있는 3개의 방. 첫 번째 방은 독서방. 이 리더가 성공하려고 하면 반드시 머물러야 되는 독서방이다. 그 다음에 독서방에서 그 다음에는 경청방. 내 이야기를 고집하지 않고 상대를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경청방. 그 다음에 나눔방, 기빙룸. 그래서 베풀고 나눠줄 수 있다. 이 좋은 말이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잘하면 또 내가 좀 더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리더의 덕목이죠. 그래서 목표가 자발적 동기부여를 위해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학습지대에 머무르면서 자기 목표를 정확히 하고 그 목표가 나를 계속 성장하고 계속 발전하고 계속 노력하게 하는 강한 힘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동기부여라고 하죠. 뭔가 이룰 수 있는 힘, 에너지. 그래서 스스로 그 동기부여, 즉 자발적 동기부여, 셀프 리더십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데이비드 코트렐의 8일간의 기적일, 이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운전자와 승객, 두 번째가 핵심 과업을 상기하라,
세 번째가 관리자 세상에서 벗어나라. 네 번째가 옳은 일을 하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직원 채용을 까다롭게 하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일을 덜 하거나 빨리 하라. 자, 그 다음 일곱 번째가 양동이와 국자, 더 많은 핵심 과제를 부여하고 피드백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된다. 그 다음 여덟 번째는 학습지대에 머물러라. 독서방, 경청방, 나눔방, 이 세 가지 방을 꼭 머물러야 된다. 성공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그 부분을 오늘 책 읽어주는 남자에서 오늘 읽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해서 조금 나의 에너지를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